안녕하세요. 세모TV 세모절세왕의 세라입니다. 오늘은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세모장부, 세모주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장부 세무조치 서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장부 세무주치 이수연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네. 먼저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하고 관련이 있고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시는 개인 사업자 분들 중에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분들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간이 과세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간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의무를 간소화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간이 과세자 외에는 일반 과세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이나 일반가세자는 부가세 신고에 있어서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일단 일반 과세자는 1년에 부가세 신고를 2번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4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간이 과세자는 1년에 1번, 즉 다음에 1월 25일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어떤 필요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지. 보통 일반 과세자는 이제 반기에 한 번씩, 즉 7월 25일, 1월 25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중간에 1, 4분기, 3, 4분기 예전 고지세액이 날라옵니다. 근데 그 고지세액은 전기 납부세액의 2분의 1이어서 만약에 올해 사업이 좀 잘 안 됐다면 우리가 신고를 함으로써 납부세액을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부가가치세율이 10%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요.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추가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업종별로 0.5에서 3%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로만 보면 간이가세자가 일반가세자보다 더 유리한 것 같은데 실제로도 간이가세자가 더 유리한가요? 사실 이는 사장님의 업종에 따라 또는 향후 이제 캐시플로우에 따라 좀 더 상황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간이 가세자보다는 일반 과세자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간이 가세자 같은 경우는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그 결손액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간이가세자보다 일반가세자가 더 유리한 상황이 있을까요? 일반 과세자가 더 유리한 상황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통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부가가치세 면에서 확실히 유리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많이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간이과세자의 단점이라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세금 계산서를 꼭 발급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세금 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일반 과세자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또 다른 단점이라면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아무리 많아도 매출세액을 초과해서 환급받을 수는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가구 공장에서 가구가 잘 안 팔려서 매출액은 없더라도 그 공장 임차료는 계속 나가야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일반 과세자라면 그 임차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일반 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매입이 더 많은 개업 초기에는 일반가세자로 하고 이후에는 간이가세자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누구나 이제 그렇게 이용하겠죠. 예를 들어 일반 가세자로 매입세 공제 받고 나중에 다시 간이 가세자로 변경해서 부가세 혜택을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국가에서 막아놓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처음에 일반 가세자로 시작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으면 그 다음 분기에 간이 가세로 적용을 변경하면 다시 매입세 공제 받은 것을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그런 면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간이가세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매출액이 1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자동적으로 일반에서 간이가세자로 변경이 되고요. 이때는 당연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이제 다시 토해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럼 반대로 간이가세자에서 일반가세자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첫 번째로는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거나 근데 이상이더라도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이 경우에는 직접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즉 간이가세 포기라고 하는데 아까 이시현 회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이가세자여서 이제 불편한 점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직접 간이가세 포기를 하면서 이제 진행 절차를 직접 신고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3년 동안은 다시 일반 가세자로 이제 변경은 안 됩니다. 그럼 일반가세자와 이제 간이가세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절세 팁이 있을까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가 모두 절세할 수 있는 팁이라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증빙을 잘 보관해 두는 건데요.
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이 있고요. 이 중에서 종이로 받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홈택스에 자동으로 기록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관해 두셨다가 세금 신고할 때 활용하셔야 합니다. 세무장부에는 증빙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를 잘 활용해서 절세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간이가 세자가 안 되는 업종과 또 지역이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예, 그런 업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업종을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우는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간이가세자가 중간에 적용이 되면 거래가 성사되지 잘 않잖아요. 그래서 주로 중간 단계에 있는 광업이나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이런 경우는 간이가세자 적용이 안 되고요. 부동산 투기 규제를 좀 막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업도 간이가세가 안 되고 또 기타 유흥업들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이러한 전문직들은 세원 포착 때문에 간이가세자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역도 말씀하셨죠? 이제 네네. 지역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표준 임차료보다 좀 비싼, 즉 땅값이 높은 지역, 뭐 강남 같은 경우 그런 쪽은 간이가세자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간이가 세자와 일반가 세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세무정보에서는 무료 절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세무TV에서는 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 안녕.